조용한 애청자입니다. 라고 사연 시작해 주신 분이요. 선천성 질병은 태어난 직후 발현 혹은 발견되지 않고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백혈병 같은 거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네, 처음에 뭐 영유아 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아 때 발견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태어나자마자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유전병을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만 탁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는 유전병 소화 검사는 몇 가지 가장 좀 생명이 위태로운 것들 몇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유전자 자체가 좀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유전자 네. 변이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찍 알 수 있겠죠. 아니요. 그 태어나자마자 사실 그런 선천성 이상 뭐 그런 질병에 대한 검진을 하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그 검진을 안 하면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의미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뭔가 대응을 하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띡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 아니면 뭐 유전자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혈액 질환의 문제 등등등 얘가 성장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뭔가 떨어지더라. 이러면서 발견되는 거라 대부분이 곧바로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소아마비도 사실은 그 선천성이 있고. 아, 그래요? 근데 네. 거의 다 바이러스성 아닌가요, 소아마비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산전에 감염이 돼서 태어났을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요. 예, 뒤에 척수 형태의 감염이 돼서 또 후반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임상양상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후반에도 소아마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태어나고 이후에 태어날 때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난 직후에 발견되지는 않는다. 향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예. 예를 들어서 뭔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다운 증후군이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해부학적으로 외관상의 그런 모양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곧바로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양육을 잘못해서 이 병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가뜩이나 아기 아파서 속이 상한데 본인 자책하느라고 훨씬 더 속상하실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발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재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의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연하게 제가 어젯밤 꿈을 꾼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이가 약간 그런 뭔가 발달장애 아이였던 거예요. 꿈에서. 예, 꿈에서. 그래갖고 되게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의사니까 그래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임신했을 때 술을 먹었나? 이런 약간의 그런 죄책과 후회를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예, 가끔씩 꿈을 꾸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런 경우가 건강에 관련된 꿈을 꿀 때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연하게 또 상담에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고 약간 또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그 편집부 그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편집부 우리 그 FD 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보통 임신 검사 중에 추가로 하는 검사 장애 검사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아 뭐 이렇게 병변 있는지 알아보는. 양수천자 하는 네, 건가요? 그런 조금 건가 봐요. 그 고염 산분 고령이세요? 아니 고령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아기를 배 안에 가졌는데 어떻게 태어나든 그것은 부모가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더 뭐 돈 내면 검사 하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말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30대 초반 어린 그 임신부인데도 어른스럽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예쁘고 건강한 아기로 이제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죠. 임신 전 기형아 관련된 검사가 맞다. 있어요. 기형 그 기형아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높았을 때 양수천자에서 진짜 그 유전자 이상이나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맞아요. 2차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근데 루틴으로 다 대부분이 하긴 하는 검사들이긴 하죠. 저는 근데 그거를 좀 신뢰하지 않아서 일부러 안 했어요. 뭐 수치가 괜찮게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출산할 때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정상분만한 사람이 꽤 많은데 괜히 그 사이에 걱정하는 거 있죠. 그 양수천자 할 때 설명 듣고 걱정해.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 뭐 할 때 유산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걱정해. 나와서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걱정해. 꼭 걱정해. 저는 차라리 그 2, 3주의 기간이 저는 산모한테 너무 안 좋고 태아한테도 안 좋다고 태교의 문제상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웬만큼 수치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면 저는 그냥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게 예, 엄마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 몇 주가 또 얼마나 긴 기간이겠어요. 태아한테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임 원장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득과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고 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런 좀 정말 비용 효과성이나 증명이 안 된 검사들은 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긴 한데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검사들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설명하는 저희 가정의학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환자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내가 담보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 검사를 해보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또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검사만 적재적소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료계의 백그라운드 얘기 같은 것도 알아두면 의료 현장 안에서 의료 그 소비자로서 조금 더 대범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뽀얀 거탑에서 주워 듣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비자로서 의사를 대할 때 어떤 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뭔가 의학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의료계의 그런 진료 환경을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 주장만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또 아니면 너무 과 불안하거나. 예. 그래서 저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 검사가 트리플 마커 테스트라고 하는데 태아 검사. 그 태아 검사를 했을 때 그 수치가 뭐 일정 이상 되면 기형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수첨단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산모의 성향이 좀 불안하고 예민하고 유산 경험이 있다든지 유산 경험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그 불안 초조하거나 이런 것들 심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태아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으로 우리가 뭐 안정제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산모인 경우에는 웬만한 수치가 높지 않고 차라리 안정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그 어떤 진료 지침을 잡고 있어요. 물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무조건 수치가 높으면 해야 된다. 어떤 일정 수치 높으면 해야 되는데 저는 높은 수준이라도 환자 산모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트리플 아니고 쿼드리로 바뀐 쿼드리 것 같은데 바뀌었죠. 네 가지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바뀐 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의학 기술의 발달과 진단 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그렇게 따질 게 많아지니까 걱정도 또 따라서 느는 것 같은데요.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것 역시 의료인들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걱정을 뽀얀 덜어주기 거탑도 위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먼지나마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질병 물어오신 질문 메일 덕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네요.